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이제 2달 남짓 됐죠. 엉망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그리고 최민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가방위는 물론이고 국회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 모든 법안을 이재명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다 올려주고 적극 처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또 한 집단이 있죠. 조국 혁신당이라는 곳입니다. 조국은 곧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바로 구속이 되는데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또 당을 만들어가지고 12명, 비례대표로만 12명을 국회에 진출을 시켰는데 도대체 이 집단이 하는 일이 뭔지 무조건 무슨 검찰청 해체 그리고 한동훈 특검 보복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조선일보에서 일면 사이드톱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일인데 조국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톱 기사입니다. 무너진 공직기강, 조국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법무부 업무 복귀 명령 거부, 김학의 출검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사표 처리 안 됐는데 정당 활동.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규원이 지금 조국당 대변인인데 현직 검사 신분입니다. 검사, 검찰청 검사.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규원이 그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연루가 돼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3월 7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조국당에 입당해서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규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가 끝나면은 다른 또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면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규원은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직자는 총선 몇 개월 전에 사표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 총선 출마를 위한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직서만 내면은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황운하가 경찰에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출마를 해서 그 이후에 이게 마치 관례화되는, 그러니까는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표만 내버리면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관행도 황운하가 만들었죠. 근데 황운하도 지금 조국당입니다. 자,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일단 대검은 이규원이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찰은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규원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규원은 2022년에 질병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 연장해서 2년 넘도록 출근을 안 하고 있는데 급여를 1억 원 이상을 또 받아갔다. 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이것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국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금 계속 22대 국회를 휘하하고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정청래 표결 막는 의원의 퇴거 명령. 여당은 빌런 위원장 반발, 빌런 악당이라는 이야기죠. 거야 입법 강행, 법사위 또 아수라장. 어제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의결을 법사위에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표결을 강제로
뭐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니까 정청래가 퇴거를 명령한다. 이 요즘 정청래가 법사위를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사회자죠. 주제도 하지만은 사회자죠. 그런데 마치 이 본인을 위한 법사위가 있는 것처럼 뭐 나가서 뭐 20분 동안 뭐 퇴장 명령 뭐 이런 걸 계속 내리죠. 이번에도 퇴거를 명령한다. 6번이나 외쳤다. 동료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박규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가 뭔데 퇴거 명령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가 뭔데 했다고 또 자기에게는 또 그렇게 했다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박규택 의원은 지라는 말은 제3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반말이 아니다. 사진 한번 찾아봐라 이러면서 사과를 거부했고 정청래는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한다. 또 발언권까지 중지한다. 자, 뭐 빌런 이야기 그리고 유상범 의원이 언론에서 정청래를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정청래는 그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갑자기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그런 황당한 일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그 기사는 이것도 황당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를 했죠. 그리고 그 검사 4명을 법사위로 불러가지고 차례차례로 한 명씩 불러서 망신을 주는 그 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은 어떤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재명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판사 출신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괴롭힌 죄. 야, 탄핵 검사 소환 시도. 법사위가 14일 청문회 열기로 했는데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14일 열기로 하고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또 청문회 정인으로 김건희,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 등 20명을 채택을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이죠. 김영철 검사를 비롯해서 강백신, 엄희준, 박상용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사건 조사를 위해 안건을 법사위에 넘겼는데 이제 한 명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죠.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을 갖다 들이대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유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죠. 민주당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을 한다면서 조사 계획서를 보면은 그 첨부한 증거 또 조사상 참고 자료라고 쓴 것이 단 4개의 언론 보도를 가지고 이거 탄핵 사유야.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 이렇게 허접하게 탄핵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자, 그런데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한다 이렇게 써놓고는 조작가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까지 이야기합니다. 가족. 김혜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이 동지들을 이재명의 동지들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괴롭힌 이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재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재명 대표 부부를 괴롭혔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게 판사 출신이 한 말입니다. 지금 이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검사도 차례로 국회에 불러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검사들은 대장동 사건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모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이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재명을 괴롭혔기 때문에 탄핵한다. 뭐 여기 뭐 신문 그 기사 몇 개 막 붙여가지고 탄핵 이것 때문에 탄핵한다고 이야기를 다 했지만은 속마음은 이거죠. 이재명을 괴롭혔기 때문에 판사라는 사람이 이재명과 관련한 모든 사건들 4개의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 가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게 지금 22대 국회의 수준입니다. 자, 또 기록에 남을 만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만한 이야기가 또 있죠. 민주당. 이것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을 지켜주는 MBC를 지키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계속 탄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할 일을 다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MBC 경영진 곧 바뀝니다. 동아일보 일면 톡기사입니다. 이진숙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자, 이사 선임은 강행을 했죠. 그러니까 야당은 또 탄핵. 탄핵병에 걸렸죠. 금방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이건 또 무슨 죄일까요? 저거는 이재명 대표님 괴롭힌 죄인데 검사들은. 그러면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호위 방송 MBC가 이재명 호위 방송을 못하게 한 죄 이렇게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어제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고 그 영명 방통위 다 이 탄핵을 한다니까 이제 사표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 5일 만에 2인 체제로 전환이 됐다. MBC의 박문진 KBS 이사 선임 의결. 그러니까 야당은 이진숙 탄핵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 뭐 어쨌거나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어제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MBC 대주주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원이죠. 그리고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한다니까는 사표를 내고 나갔죠. 자, 그래야지 후임을 임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를 처리를 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박문진 이사들을 바꿀 수 있는 그 절차를 의결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됐고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임명이 되면서 바로 그것을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MBC는 이제 그 사장단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할 일 큰 일은 한 거죠. 물론 이 방통위가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각 방송국의 뭐 허가, 재허가, 그리고 통신 관련 그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들도 하지만 일단 방통위원장이 없어도 그 일은 그 직무가 정지가 돼도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퇴하지 않고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탄핵 의결을 민주당이 하고 나면은 헌법재판소로 가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게 과연 탄핵거리냐. 지금 뭐 한 개의 사직 탄핵을 하죠. 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바로 또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는 한 일이 없습니다. 뭐 경영진 의결하는 거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각하가 되거나 아예 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각하하거나 기각될 게 뻔하기 때문에 한 5, 6개월 정도 현재 심리기간에 방통위원장 직무는 정지되지만은 그 이후에 복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멈추는 건 아니죠. 어제 제가 전해드린 기사, 조선일보 사이면 톡기사입니다.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건순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2시간 조사, 사무실 압수수색 넉 달 만에 불렀는데 이 50억 클럽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이 왜 50억 클럽에 가입이 됐는가? 바로 재판거래, 이재명의 재판거래, 김만배가
중간에 끼어든 그 혐의가 계속 수사를 합니다. 검찰은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를 하고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이거죠. 권순일이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판결로 이재명은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 그리고 권순일은 퇴직 후에 하천대유에서 그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고문료뿐이 아니고 50억 클럽에 가입시켜주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권순일을 대법원장으로 앉힌다는 약속을 했다. 이 말까지 바닥에 나돌았습니다. 자, 이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권은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윤 만난 다음 날 당직자 일갈 사퇴 요구 힘을 실어줬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된 지난 30일 용산 회동은 1시간 30분 진행이 됐다. 일각에서도 흠집을 내느라고 10분만 이야기했다는 등, 왜 점심시간에 됐는데 밥도 안 먹었다는 등 이렇게 또 이간질을 하고 있지만, 1시간 30분 회동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날 저녁에 또 별도로 만나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문제를 또 별도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의장을 별도로 또 만났고, 그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주요 당직자들의 일갈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해 아래 친윤이죠. 정점식 의장 등 당직 교체 인사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집권 여당에 한동훈 친정 체제 구축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용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가 당직 개편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한동훈 체제로 그 당을 이끄는 것을 수용을 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정치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면 친한계, 친한동훈계가 형성되는 것도 수용을 하는 아주 폭넓은 저는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중에는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나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문수 전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8월 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